안녕하세요. 경매 마스터입니다. 5강에서는 돈 되는 물건을 찾는 법을 배웠죠. 오늘 6강은요. 그 물건을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. 바로 임장이에요. 임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? 현장에 직접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걸 임장이라고 해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임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. 그냥 가서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.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,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가야 해요. 오늘 그걸 다 알려드릴게요. 임장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어요. 일단 많이 다녀봐야 한다. 맞는 말이긴 한데 준비 없이 가면 시간만 낭비해요. 현장에 가서 뭘 봐야 할지 모르면 그냥 동네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. 임장에서 중요한 건 발품보다 송품이 먼저예요. 송품이 뭔지 아세요? 인터넷으로 먼저 조사하는 거예요. 집에 앉아서 손으로 마우스 클릭하면서 공부하는 게 손품이에요. 발로 직접 현장에 가는 게 발품이고요. 순서가 있어요. 손품 먼저, 발품 나중이에요. 임장 가기 전에 집에서 먼저 이것들을 다 확인해야 해요. 권리 분석, 4강에서 배운 거잖아요. 먼저 끝내고 가세요. 시세 파악, KB 시세, 실거래가, 주변 매물 가격 다 확인해요. 입지 조사, 지도 앱으로 주변에 학교, 지하철역, 마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. 현황 조사 보고서 열람,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, 어떤 상태인지 미리 파악하세요. 이 네 가지를 미리 해두면 현장에서 확인만 하면 돼요. 내가 온라인에서 파악한 게 맞는가? 이것만 체크하는 거예요. 준비된 사람이 현장에서 훨씬 많은 걸 얻어와요. 자, 이제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뭘 봐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포인트가 3가지예요. 건물 상태, 미납 관리비, 그리고 점유자 대응이에요. 하나씩 살펴볼게요. 첫 번째, 건물 상태를 확인해요. 건물 밖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외벽에 금이 간 게 있나요? 이걸 크랙이라고 해요. 크랙이 크면 건물 구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옥상 상태는 어때요? 위에서 물이 새면 집안에도 영향이 가요. 복도 청결 상태는요? 복도가 지저분하면 관리가 안 되는 건물이에요. 그리고 이거 꼭 확인하세요. 창문 샤시가 새 것인가요? 낡은 것인가요? 샤시가 새 것이면 내부도 최근에 리모델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. 반대로 샤시가 녹슬고 낡았으면 내부도 손볼 게 많을 거예요. 수리비 예산을 미리 넉넉하게 잡아두세요. 두 번째, 미납 관리비예요. 이게 의외로 많이들 놓치는 항목이에요. 관리비를 몇 달, 심하면 몇 년씩 안 낸 사람들이 있어요. 아파트나 빌라를 낙찰받으면 이 미납 관리비를 내가 떠안아야 할 수도 있어요. 경매 낙찰가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. 추가 비용이에요. 그러니까 현장에 갔을 때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들러야 해요.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. 이 호수 미납 관리비가 얼마나 되나요? 그 금액을 수익 계산에 포함시켜야 진짜 수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. 관리비 얼마 되겠어 하고 무시했다가 수백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세 번째, 점유자 대응이에요. 임장 갔다가 집에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절대로 무리하게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. 점유자 입장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이 집 보러 왔다고 하면 당연히 경계하겠죠? 이럴 때 좋은 접근 방식이 있어요. 경매 절차 도와드리러 왔습니다.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. 적대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드리러 왔다는 태도예요. 이렇게 하면 대부분 경계심이 풀려요. 집을 꼭 내부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.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현황조사 보고서로 대체해도 충분해요. 이제 두 번째 섹션이에요. 임장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. 바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방문이에요. 부동산에 가서 뭘 물어봐요? 이게 막막하신 분들 많죠?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. 뭘 입고 가야 하는지,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는지, 무슨 질문을 해야 하는지. 이걸 알고 가면 부동산 중개사도 친절하게 대해줘요. 공인중개사 사무소 갈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. 첫째, 단정한 옷차림이에요. 슬리퍼 끌고 가거나 너무 캐주얼하게 가면
가볍게 보여요. 깔끔하게 입고 가면 진지한 투자자로 봐줘요. 둘째, 첫 마디가 중요해요. 안녕하세요. 이 근처 물건을 알아보고 있는데요. 낙찰받으면 임대나 매매를 여기 맡기고 싶어서요. 이 한마디면 돼요. 이 사람이 나한테 수수료 줄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훨씬 자세하게 알려줘요. 부동산 중개사 입장에서 여러분은 잠재 고객이에요. 고객처럼 대우받으면서 정보를 얻어오는 거예요.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해야 할 핵심 질문이에요. 단순히 이 집 얼마예요? 라고 물으면 안 돼요. 왜냐고요? 중개사는 높은 가격을 말해줄 수 있거든요. 이 집 7억 해요 했을 때 내가 좋아할 것 같으니까요.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. 첫 번째 질문. 이 집 지금 당장 팔면 얼마에 팔 수 있어요? 두 번째 질문. 급하게 팔아야 한다면 최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? 이 두 번째 답이 핵심이에요. 이게 진짜 시세예요. 보수적인 매도 가격이에요. 내 수익 계산은 항상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야 안전해요. 시세 조사에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. 한 곳만 들르지 마세요. 최소 2곳, 가능하면 3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세요. 왜냐고요? 부동산마다 말해주는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. 한 곳에서 8억이에요 했는데 다른 곳에서 7억 3천이 현실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. 여러 곳의 의견을 모아서 평균값을 내면 훨씬 정확한 시세가 나와요. 수억 원짜리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 2곳 더 들르는 게 귀찮은가요? 이 귀찮음을 이기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예요. 임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임장 다니다 보면 거절도 당해요. 경매요? 그런 거 모릅니다. 이러면서 쌀쌀하게 대하는 중개사도 있어요. 어색하고 불편하고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. 근데 이 귀찮음과 불편함을 이겨낸 대가가 뭔지 알아요? 일반 매매보다 수천만 원, 많으면 억 단위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. 편하게 앉아서 네이버 부동산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이 정보를 얻을 수 없어요. 직접 발로 뛰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. 그 정보가 여러분의 수익을 지켜주는 거예요. 오늘 배운 임장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. 집 나서기 전 손품 4가지, 권리 분석, 시세 파악, 입지 조사, 현황 조사 보고서 확인, 현장에서 할 것, 외벽 크랙, 샤시 상태, 복도 확인, 관리사무소 방문, 미납 관리비 확인, 점유자 만나면 적대적으로 굴지 말고 도움 드리러 왔다는 태도로, 공인중개사 2곳 이상 방문, 단정한 옷차림, 낙찰 후 맡기겠다는 말, 핵심 질문, 지금 팔면 얼마, 금매 최저가는 얼마? 이 체크리스트만 들고 다니시면 임장 준비는 완벽해요. 오늘 숙제 드릴게요. 아직 실제로 임장을 안 해보셨다면 일단 집에서 가상 임장부터 해보세요. 5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는 지역에서 관심 물건 하나 골라놨죠? 그 물건 주소를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으로 검색해보세요. 주변에 학교가 있나요? 지하철역은? 마트는? 그 동네 공인중개사 전화번호 찾아서 문의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. 어색해도 괜찮아요. 한 번 해보면 2번은 쉬워요. 이 작은 연습이 실전 임장의 두려움을 없애줘요. 오늘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 강의 시리즈 12강 전부 무료예요. 그리고 이것만 기억해주세요. 임장은 시세를 확정짓는 자리예요. 온라인에서 잡은 가격이 현장에서도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. 손품으로 80%를 준비하고 발품으로 나머지 20%를 완성하는 거예요. 이 2가지가 합쳐질 때 여러분의 입찰가가 정확해져요. 그 정확한 입찰가가 수익을 만들어줘요. 오늘 6강 정리해 볼게요. 임장은 손품이 먼저, 발품은 나중이다. 현장에서 볼 것, 건물 외관, 샤시, 복도, 미납 관리비. 점유자는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고 도움 드리러 왔다는 자세로. 공인중개사 2곳 이상 방문, 단정하게 핵심 2 질문. 불편함과 귀찮음을 이긴 대가가 바로 수억 원의 수익 기회다. 7강에서는요, 드디어 입찰가 계산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얼마에 써내야 낙찰되면서 수익이 나는가? 이 핵심 계산, 다음 강의에서 완전히 정복해 드릴게요. www.sayno.me
명도.sayno.me에서 전체 강의 확인하세요. 7강에서 만나요.